8.15 해방 광복절 74주년 감사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 7월 초부터 한 달, 두 달째 요즘 한국과 일본 관련된 뉴스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아시겠지만 조금 상황을 설명하면 10년 전에 2008년에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제철로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4명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불법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법원에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4명 중에 3명은 돌아가시고 지금 한 분만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 10년 전에 이 4분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밀린 임금을 지불하시오 그런 말 하지 않았고 보상하시오 그런 말도 하지 않았고 그들이 요구한 것은 불법 강제징용을 배상하시오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아십니까? 보상은 합법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배상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제 책임을 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은 밀린 임금 나에게 주시오 그런 말 하지 않았고 보상을 하시오 그런 말 하지 않았고 불법으로 끌고 가서 노동을 시킨 그 불법을 배상하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건데요. 이 판결이 2008년에 시작이 됐는데 한국 대법원이 이게 이제 민감한 사항이니까 질질질 끌다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 10월에 대법원에 의해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결정은 일본이 1965년 한일협정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때 문구를 보면 일본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그때 일본이 한국에 보상금을 준 것은 쉽게 말하면 불법은 아니었지만 미안하다. 이렇게 국가와 국가 사이에 보상한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 국가 권력이 개입한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는 한일협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한일협정으로 해결될 수 없고 피해를 본 개인이 회사를 향해서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의 손해배상을 국가가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철을 향해서 아직 살아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한 명 그분에게 1억을 배상하라 이렇게 이제 한국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가 이에 반발하면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부품 수출을 다 규제하겠다, 막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수출 우대 정책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 자료를 보니까 일본 정부의 수상들이 과거에 한국을 향해서 사과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과했습니다. 사과한 기록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910년에 한국을 강제 병합한 거 그것은 그래서 한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건 미안하다. 그러나 한일 병합이 불법은 아니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수십만 명의 종군 위안부들에게 피해를 준 건 미안하다. 그러나 불법은 아니었다. 이런 식인 거죠.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준 거는 미안하다. 그러나 불법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도 자발적이었고 위안부도 자발적이었다. 그러나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웃 나라와 관계가 좋으려면 서로 침략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면 됩니다. 이웃 나라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원수처럼 지냈지만 지금 평화스럽게 사는 것은 독일이 프랑스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사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는 다르죠. 지난 수백 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저 옛날부터 고려시대부터 가을에 추수철이 되면 늘 일본에서 외구들이 쳐들어와서 추수한 거 다 빼앗아가고 노략질을 하고 양민들을 학살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00년의 역사 중에 언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일본을 쳐들어가서 일본을 강제 병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여성들을 종군 위안부로 끌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 민족이 일본 민족으로 쳐들어가서 일본 젊은이들을 강제징용이나 전쟁에 우리가 끌고 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일본을 쳐들어가서 식민지를 삼거나 괴롭힌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일본은 틈만 나면 한반도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일본은 옛날부터 나라가 힘들면 늘 이웃 나라를 공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임진왜란도 그랬고 한반도 식민지배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지금 세계에서 국가 부채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30년째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도 일본이고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취업도 안 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거기에 2011년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이 터져서 그쪽 지역은 지금도 접근할 수가 없고 방사능이 없어지려면 최소 300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자꾸 이제 힘들고 나라 사정이 안 좋은데 한국은 자꾸 경제가 발전하고 자기들을 따라오니까 한국에 경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제품이 일본에서 만든 제품이 다 최고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핸드폰도 한국이 더 잘 만들고 TV 냉장고도 한국이 더 잘 만들고 반도체 조선 철강도 한국이 훨씬 더 잘 만들죠. 1인당 국민소득도 일본과 한국에 별로 큰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 국민들이 일본 국민에게 더 친절할까요? 아니면 일본 국민들이 한국 국민들에게 더 친절할까요? 한국 국민들이 훨씬 더 친절합니다. 여러분 한국 국민들이 일본 사람들을 더 좋아할까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더 좋아할까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통계를 보면 1년에 한국 국민들이 750만 명이 일본을 관광합니다. 중국은 800만 명이 일본을 관광합니다. 근데 중국 인구가 14억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중국은 전체 인구의 0.5%가 일본을 관광합니다. 한국은 5천만 명이니까 750만 명이면 매년 한국 인구의 15%가 일본을 관광합니다. 일본을 가장 많이 관광하고 일본에서 가장 물건을 많이 사고 소비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일본을 가면은요, 일본 대형 서점에 가면 한쪽 코너에 한국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서적들, 혐한 서적들이 한쪽 코너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시내를 도쿄 시내를 가면 트럭에 마이크를 달고 한인들은 조센징은 한국으로 물러가라 하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 TV를 켜면 한국인들을 조롱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서울에 있는 대형 서점에 가면 일본을 조롱하는 서적들이 비치된 코너가 있나요? 없습니다.